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날씨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지금 이제 저녁 6시쯤 됐는데 오늘 좀 제 목소리가 좀 맑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오늘 점심 때 서비스 센터에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이 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잡음이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제 핸드폰하고 이 핀 마이크를 연결해주는 젠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젠더가 불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젠더를 더 좋은 젠더로 교체를 했더니, 이제 좀, 뭐랄까, 들을 때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동안 좀 아무튼 시청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너도 나도 지금 뭐 각국에서 지금 이제 ESG로 가야 한다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ESG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각국이 지금 뭐 앞다퉈 가지고 경쟁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하면서도 이제 제가 시기를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CCUS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약자인데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 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이 카본은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캡처해서 그걸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활용하고 스토리지,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이거를 CCUS 기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석탄이나 석유 베이스로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화력발전소에서는 뭐 매일다시피 이제 석탄, 이 굴뚝에서 계속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산업을 이제 발전시켜 왔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위기가 닥치면서 이러한 이제 화석 연료는 사용하지 말고 이제 뭐 태양광이나 뭐 이 수소나 풍력을 사용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마땅한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어떤 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이 아직 미처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력발전이나 이제 석탄, 석유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없는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제품 공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그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만 분리해서 그걸 가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제품의 어떤 원재료로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이산화탄소만 분리해서 그걸 저장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또 다른 어떤 제품으로 바꾸면 안 돼?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거의 10년 가까이 기술 개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거의 10여 년간 이렇게 뭔가 고부가가치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거의 그냥 놓고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그 명맥이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좀 약간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아니 왜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CCUS 기술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접었으면은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데 이미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EU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이거를 미리 개발을 해서 이제 상용화 단계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놓고 있었냐는 거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현재 ESG 경영을 뒷받침하는 기술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각국이 자기네 나라에 할당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년까지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몇 % 줄이겠다. 이걸 다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탄소 중립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2030년까지 뭐 넷제로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산업계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탄소세를 물어야 하는 그러한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기업들도 탄소세를 덜 내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그럼 차라리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차라리 그냥 그걸 포집해버려.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따로 분리해서 그거를 그냥 그런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런 일석이조를 왜 놓고 있었냐는 거죠. 그 기술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겨우 이제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상용화 단계까지 가려면은 좀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선진국은 이제 거의 뭐 상용화 단계 직전까지 왔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선진국 연구 개발 해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고난이도 기술, 그러니까 고난도 기술은요, 순산소 연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소만을 사용해서 이 연소를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를 약 80%에서 98%까지 압축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산소 연소 기술은 이제 미국, EU, 중국 등에서 지금 이제 거의 뭐 실증 연구 단계고 곧 상용화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우리도 막 연구해야 한다 해가지고 뭐 종합계획안이 나오고 뭐 이러고 있다는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신소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술만 있다면 이 대기 중에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소재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CCUS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을 세 가지 기술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화학 전환 기술. 뭐냐면은 이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원재료로 삼아서 어떤 화학 반응을 거쳐서 어떤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술. 그게 이제 화학 전환 기술이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EU, 일본 등에서 이런 화학 전환 기술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국화학연구원, 뭐 이제 현대오일뱅크 정도에서 이제 이 연구를 막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은요, 생물 전환 기술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배출된 그런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식물이 그걸 먹고 광합성 작용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그 바이오 디젤 연료를 확보하는 기술을 생물 전환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조류나 뭐 바닷속의 해초류나 뭐 아무튼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를 활용해서 이제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 디젤 원료를 만든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두산 퓨어셀을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두산 퓨어셀이 이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생활 오폐수나 이 가축의 분뇨 등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메탄가스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 이산화탄소만을 분리해가지고 수소연료 전지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기업과 손잡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MOU를 맺었는데 그게 상대가 어떤 기관인지 기업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뉴스를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CCUS, 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가운데 두 번째 분류되는 그 기술이 바로 생물 전환 기술이고, 이거는 바로 바이오 디젤 연료나 바이오가스 그런 어떤 것을 활용해서 뭔가 지방산이라던가 천연 색소라던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소재로 이제 생산 가능할 수 있도록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그 기술인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분류되는 기술이 광물 탄산화 기술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탄산염의 형태로 전환해가지고 이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 짓고 오래된 아파트 이제 다 이제 재건축하려면 다 이제 그걸 헐거야 하잖아요. 철거를 하면은 남는 그 콘크리트 폐기물 있죠. 콘크리트 폐기물이나 석탄재, 그러니까 석탄을 떼고 남은 그런 재, 그 다음에 이 철강에서 나오는 그 철강 슬래그,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철강 뭐라 하지, 부산물. 그런 것들을 특수 처리를 해서 고순도 탄산염을 얻은 후에 이제 이것을 고무나 화학 제품이나 건설 자재, 건설 자재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해요. 이거야말로 ESG를 위한 환경 기술 아닌가요? 우리가 항상 폐기물을 재활용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폐기물, 그 다음에 철강 폐기물, 그 다음에 석탄 폐기물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롭게 어떤 탄산염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화학 제품이나 다른 건설 자재를 또 다르게 만든다? 완전히 자원순환인 거죠. 이러한 기술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제가 탄소 포집 기술 가운데 첫 번째는 화학 전환 기술이고, 두 번째는 생물 전환 기술이고, 세 번째는 광물 탄산 전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포항에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이 연구에 착수를 했대요. 하지만 이제 선진국에서는 역시 이거에도 또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솔리디아, 그 다음에 캐나다의 카본 큐어 등은 이미 기술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이제 CCUS에 주목을 해서 이제 매년 정부에서 1,000억 원씩 좀 이렇게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데, 이제 이러한 그게 상당히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개 기업이 나서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국가가 나서서 이제 어떤 기업들, 특히 이제 이런 탄소 포집 기술을 연구하겠다, 개발하겠다 하는 기업들한테는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세제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나 뭔가 폐기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서 그거를 저장해서 새로운 신소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러한 기술로서 지금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CCUS와 같은 기술 혁신이 동반되지 않으면 앞으로 2030년까지 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탄소세를 무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CCUS,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력만 있다면 탄소세를 안 물어도 되죠. 근데 그게 일개 회사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탄소 포집 기술을 이제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의 어떤 연구소에서 그거를 발빠르게 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거를 이제 각 기업들한테 뭔가 이거를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단계가 된다면 이제 탄소 거래세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CCUS를 얼마만큼 그 기술력을 발전시키느냐가 각국에서 굉장히 크게 핵심 기술로 굉장히 각국에서 탄소세를 얼마나 무느냐랑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ESG 경영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CCUS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조만간 제가 또 ESG 기업 하나를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